순열과 조합 DFS 재교출이란 얘기죠. Depth First Search 재교출 구현하기. 보통 그 많은 그 코테 문제 푸는 사람들이 재교출해야 되는 함수 이름을 그냥 DFS로 흔히 많이들 그렇게 명명을 해요. 아무튼 순열과 조합 요건 이미 우리가 수업을 했죠. 그 수업했던 내용을 약간 이제 새롭게 다시 정리했고, 무엇보다도 코테 문제, 그때는 순열과 조합 이론만 얘기했고, 코테 문제는 간단한 그 반복문 구현 코테 문제들만 과제로 제시했었죠.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반복문보다는 재교출에 더 집중해서 재교출 구현이 필요한 그 순열과 조합 코테 문제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도 요 이미 설명한 내용이지만 또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합시다. N개 중에서 R개 선택하기. 자, 중복 선택이 안 되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조합. 중복 선택 안 되고 순서가 중요하면 순열. 그 다음에 중복 선택이 된다. 그러면 중복 조합, 중복 순열이죠. 쉬운 문제는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R개 선택하기에서 R값이 문제에 적혀 있는 상수다. 예를 들자면 N개의 알파벳 중에서 2개를 선택해라. 2개라고 문제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2개의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R값이 상수가 아니고 문제의 입력으로 주어져 있다. 그래서 R값이 변수다. 그러면 재교출로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 재교출 구현. 그래서 DFS 백트래킹. 알고리즘 카테고리에 Depth First Search 카테고리도 있고 백트래킹 카테고리도 있는데, 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순열이나 조합을 찾아 나가는 재교출 절차는 그래프에서 DFS 탐색 절차와 같아요. 그래서 사실 DFS 탐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 백트래킹은 뭐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선택을 재교출로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것을 백트래킹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솔직히 요 그래프에서 depth first search 하는 절차나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재교출로 하나하나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선택을 재교출로 하나하나 그 선택해 나가는 절차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어떤 측면에 그 집중하느냐에 따라, 뭐 그래프 탐색이라는 측면에 집중하면 DFS고, 그래프 탐색이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선택을 찾아 나간다. 여기에 집중하면은 백트래킹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똑같은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그냥 그 풀어나가는 수식에 집중하면 수학 문제지. 근데 그 수식으로 풀려고 하는 게 돈 계산이야. 그럼 경제 문제지. 아니면 뭐 금융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수식은 똑같은 수식이고 푸는 절차는 똑같아. 그런데 그냥 그 방정식에 집중하고 그 방정식을 푸는 기법에 집중하면 수학 문제인데, 근데 그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는 게 돈 계산이야. 그러면 금융 문제죠. 똑같은 문제인데 푸는 절차는 똑같아. 구현도 똑같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수학 문제고, 수학 연립방정식 문제고, 어떤 경우는 금융 문제. 마찬가지예요. 절차는 같아. 근데 그게 뭐 그래프를 탐색하는 측면의 문제인가? 그러면 DFS. 아니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선택을 차근차근 재교출로 해 나가는 과정인가? 그럼 백트래킹. 이렇게 알고리즘 카테고리에 백트래킹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순열과 조합 문제들이 백트래킹 카테고리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백트래킹 얘기를 한 거고,
다음에 순열 재교출 구현.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r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다면 재기로 구현해야 되고,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가 중요하고 중복 없이 선택하는 게 순열이죠. 요거죠, 요거. 이 재교출해 나가는 절차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절차를 이렇게 재교출로 이 depth first search 순서대로 이렇게 여기 이 추리를 탐색하게 되죠. 자, 위 그림에서 노드의 값은 선택된 알파벳 목록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가 재교출. 그래서 재교출의 각 단계에서, 즉 첫 번째 단계, 시작이죠. 시작 단계에서 자, 알파벳 선택할 수 있는 알파벳 각각을 선택하는 재교출을 다 시도해 봐요. 처음에는 A, B, C, D 다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반복문으로 구현해야지.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없다면 모를까, 있다면 대부분 반복문으로 구현하죠. 루트 노드의 값은 빈 목록이고 아직 아무것도 선택 안 했으니까 시작 노드에서는, 그래서 선택한 게 없다. 빈 목록. 여기서 자, A, B, C, D 이거 주어진 알파벳 다 선택 가능하죠. A, B, C, D. 자, 먼저 depth first search. 먼저 A부터 선택을 하죠. A 선택. 그러면 여기로 내려가요. A 노드로 내려가요. A를 선택했으니까. 자, A 노드에서는 이게 중복이 안 되니까. 순열은 중복이 안 되죠. 그러면 A는 또 선택할 수 없고 남은 B, C, D만 선택 가능하죠. 그래서 선택 가능한 알파벳을 다 시도하는 반복문. 그게 B, C, D지. 중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B를 선택해요. B를 선택하는 재교출을 하면 B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선택된 목록은 A, B가 되죠. A, B에서는 C, D만 선택 가능하죠. C, D. 먼저 C를 선택해요. 재교출. 그러면 A, B, C가 됐죠. R이 3이니까 3개를 다 선택했죠. 3개 선택을 완료했으니까 R개 선택을 완료했어요. 그러면 이 목록을 출력하거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출력하라고 하면 출력하고, 아무튼 선택 완료했으니까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더 선택할 게 없으니까 재교출하면 안 되죠. 4개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 리턴. 자, 리턴 한다는 것은 ABC 노드에서 AB 노드로 리턴 한다는 것은 ABC에서 AB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말은 내려올 때 C를 선택했고 리턴 하자마자, 즉 재교출, 이 화살표가 재교출인데 재교출하기 직전에 C를 선택하고 재교출해서 리턴 하자마자 C를 선택을 취소, 즉 선택 목록에서 마지막 선택한 걸 취소해야 돼요. 취소. 왜 취소하냐면 그래야 그 다음 D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A, B, D여야지 C 선택을 취소 안 하면 여기가 A, B, C, D가 되겠지. C 올라가면서 C 선택을 취소하고 D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C 선택 취소, 올라올 때, 리턴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백트래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백이란 말이 되돌아간다는 뜻이죠. 즉 리턴한다는 말하고 백한다 같은 얘기죠. 되돌아간다는 말이 리턴 혹은 백 뒤로 같은 얘기야. 리턴할 때 그다음 백트래킹이라는 말이 리턴하면서 취소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백트래킹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선택해보고 저렇게 선택해보고 선택을 시도하는 게 재교출 내려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리턴하면서는 마지막 선택했던 걸 취소하면서 리턴, 백트랙. 자, 그 다음에 D를 선택해서 여기도 3개를 선택 완료했으니까 출력하고 리턴하면서 역시 D 선택을 취소. 그럼 A, B가 됐죠. 자, A, B에서 C, D 다 시도해 봤어. 더
더 시도할 게 없죠? 그러면 리턴. A로 리턴해야 돼요. 자, AB 노드에서 A로 리턴할 때 역시 여기 A에서 AB로 내려올 때 B를 선택했고, 리턴할 때 또 B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C를 또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AC가 되죠. 자, 이 과정을 쭉 다 반복하는 것이 바로 백트래킹 과정, 혹은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DFS, 깊이 우선 탐색 절차나 백트래킹 절차나 그냥 관점의 차이, 같은 절차다. 관점만 차이다. 관점만 다르다. 오케이. 자, 요 절차를 이해했다면, 이 그림으로 이해했다면, 이 그림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를 구현해야죠. 이렇게 구현하면 되고, 저 앞에서 강의했던 거랑 소스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변경을 했어요. n이 4, r이 3. 자, n에서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순열 문제. 4개가 바로 이거고, 그 selected, 각 노드의 값, 선택된 그 노드의 값이 이거예요. selected. 보통 이런 거 이름은 DFS라는 이름이 만만하고, DFS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면 solution이라는 또 단어도 많이 써요. solution. 뭐 이름이야 뭐 자기 마음이고. 자, R개를 선택했으면 그 선택된 것을 출력을 하고, 그런데 지금 콘솔.log로 출력 안 했고, 자바스크립트 콘솔.log로 출력 안 하고 process.standout, 이게 표준 출력이란 말이에요. 표준 출력의 출력 요걸 썼는데 뭔 차이냐면, 이 콘솔.log로 출력하면 언제나 줄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줄락과 문자가 자동으로 출력이 돼요. 한 줄에 하나씩 출력이 돼요. 근데 그러기 싫다면, 이렇게 쭉 붙여서 출력하고 싶다면 콘솔.log가 아니라 이걸 사용해서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배열에 있는 내용을 문자를 하나로 합쳐서 조인해서 출력을 하고, 뒤에 또 공백을 하나 이렇게 출력을 했고, 아무튼 리턴. 그 다음에 이게 재교출의 각 단계, 선택 가능한 알파벳 각각에 대해서 중복 선택은 안 되죠. 이게 순열이니까 이 부분으로 중복 선택, 이미 선택된 것은 안 되죠. 이미 선택되지 않은 것만 선택하고 재교출, 그 다음에 리턴 하자마자 선택했던 것 취소. 요 구현, 이 간결한 구현에 의해서 이런 절차로 쭉 탐색하게 되죠. 재교출, 빨간색 선을 따라 내려갈 때, 즉 재교출하기 직전에 선택 알파벳 ch 변수의 값, 이게 알파벳인데 그것을 selected 배열에 푸시, 여기서는 a를 푸시했고 여기서는 b를 푸시했고, 그 다음에 리턴할 때, 올라올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a, b, c 했는데 마지막 c를 팝 제거. 이거예요. 이 연두색과 하늘색, 연두색과 하늘색. 그래서 요 코드하고 요 설명하고 같이 이해를, 이 코드가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코드를 보면, 아, 이런 순서로 이렇게 실행이 되겠군, 이라고 이 코드를 보면 이 그림이 이런 순서로 이렇게 실행되겠구나 라고 떠올라야 돼요. 그게 바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력 있는 개발자의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코드를 보자마자 이렇게 실행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예를 들어서 요즘도 스타크래프트 하나, 그 스타크래프트 생초보일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적은 뭘 하고 있을지 전혀 그림이 안 그려지지만, 근데 한 몇 년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다 보면 그 뭐랄까, 적의 그 유닛 뭐 몇 대가 나를 공격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 쟤는 지금 뭐 멀티를 뛰었겠구나, 아, 쟤는 멀티 안 뛰고 유닛만 잔뜩 뽑았구나, 그러니까 바로
그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 상황이. 코딩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코드만 잠깐 봐도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는지 코테 문제를 요구하는 거죠. 오케이. 자바 구현. 똑같은 로직인데 자바로 구현하면 이거다. 뭐 특별할 게 없으니까 설명은 안 하겠고, 요 부분. 자, 이 출력을 여기서 클로즈 해야 되는데 출력은 또 여기서 하죠. 그래서 멤버 변수로 이렇게 멤버 변수로 이게 라이터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 어디든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뭐 자바스크립트 구현이랑 뭐 크게 다를 게 없죠. 오케이. 중복순열. 요거 한 줄이 없으면 중복순열이에요. 이 중복을 걸러내면 그냥 순열. 걸러내지 않고 요 위품은 요것만 제거하면, 그것만 제거했어요? 그러면 중복순열이죠. 자, 조합.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은 1, 4, 1 선택하고 4 선택한 거랑 4 선택하고 1 선택한 거랑 두 개가 안 다르다. 1사나 4일이나 똑같다. 그게 이제 조합이죠. 그럼 그렇게 선택을 하려면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선택하면 돼요. 왜냐하면 1, 4는 선택 가능하지만 4, 1을 또 선택해 하면 1, 4도 선택하고 4, 1도 선택한다는 얘기는 그건 그 순열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 4하고 4, 1이 다르다.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면 1, 4하고 4, 1하고 다르지. 근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럼 1, 4나 4, 1이나 똑같은 거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 4도 선택하고 4, 1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자, 오름차순으로 선택하면 돼요. 여기서 A를 선택했다. 그러면 B, C를 선택하고, 여기서 B를 선택했다. 그럼 C, D를 선택하면 돼요. A를 또 선택하면 안 돼. B를 선택했는데. 오름차순으로. 앞에서 선택한 것보다 큰 것들만 선택하면 그게 조합이 돼요. 여기서는 B를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B보다 큰 거, 자 C, D를 선택해야죠. 근데 D를 선택하면 세 개를 선택 못해. 그래서 D 선택은 기각됐고 외길이죠. 아무튼 그렇고, 자, 구현, 반복문 구현 이거죠. 중복 선택이 안 되니까 I하고 똑같은 걸 선택하면 안 돼요. I 다음 걸 선택해야지. 즉 여기서 A를 선택했는데 그 다음 또 A를 선택할 수 없어. A의 다음 걸 선택해야죠. A, 그럼 그 다음에는 B. 즉 I보다 I 바로 다음 것부터 선택 가능해요. 또 K도 마찬가지로 J 바로 다음 것부터, 플러스 1이 바로 다음 것, 위에서 선택한 거랑 똑같은 거 선택은 안 된다. 이 플러스 1이 중복은 안 된다는 얘기가 이 플러스 1이에요. I하고 똑같은 거 선택하면 중복이지.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뒤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왜 있느냐.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 첫 단계에서 C를 선택해버리면, D를 선택하면, 그러면 여기서 D를 선택해 버렸으면 J는 I 다음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D 다음이 없잖아. 그럼 아예 여기 선택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D를 선택하면 안 돼. I가 C를 선택하는 건 돼. C를, 만약에 I가 C를 선택했다면 된다는 게 아니라 했다면, 그러면 얘는 C 다음 것 플러스 1이니까 C 다음 것 D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J가 D를 선택했다면 K는 D
J 다음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D 다음 것이 없네? 그럼 여기서 안 돼. 즉 적어도 여기서 하나 선택이 가능해야죠. 그래야 세 개를 선택할 수 있지. 적어도 여기 얘를 위해서 하나를 남겨둬야 돼. 그래서 이게 n-2까지예요. 하나를 남긴다는 거야. 왜냐면 마지막 게 n-1이니까. 그럼 얘는 하나를 남겨야 되니까 n-2. 그럼 얘는 두 개를 남겨야지. 그래서 n-3이에요. 마지막 것이 n-1. 배열에 들어있는 게 0부터 n-1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마지막 인덱스가 n-1이지. 그럼 얘는 하나를 남겨야 되니까 n-2. 얘는 두 개를 남겨야 되니까 n-3. 그래요. 이 의미만 이해했다면 이걸 재교출 구현에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방금 왜 이게 플러스 1인지 뭐 이런 것만 이해했다면. 이거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0, 1, 인덱스 0A, 인덱스 1B, 인덱스 2C, 인덱스 3D. 여기는 0, 1만 선택 가능하고, 그렇죠. 0, 1. 그 다음에 여기서 0을 선택했다면 여기는 1, 2 선택 가능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1 선택 가능하고, i가 0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는 1, 2 선택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i가 1을 선택했다면 i 플러스 1이니까 1을 선택했다면 2만 선택 가능하죠. 그 얘기고. 자, 중복조합.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름차순이긴 오름차순인데 조합이니까 오름차순이긴 오름차순인데 중복이니까 여기서 A를 선택했는데 또 A를 선택해도 돼. 또 A를.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B를 선택했다면 A는 안 돼. 오름차순은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름차순을 유지 안 하면 이건 순열이 돼요. 뭔 말이냐면 1, 4 중복이 가능하니까 1, 1 선택은 돼. 1, 1. 1, 2도 당연히 돼. 또는 여기서 2를 선택했다면 2 선택하는 건 돼. 중복이 가능하니까. 근데 2, 3도 돼. 당연히 2, 3. 근데 2, 1은 안 돼. 왜 2, 1은 안 되냐면 여기서 1, 2 선택했는데 여기서 또 2, 1 선택 가능한다면 1, 2도 되고 2, 1도 된다면 1, 2하고 2, 1이 둘 다 선택 가능한다는 얘기는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고 1, 2하고 2, 1이 둘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1, 2하고 2, 1이 서로 다른 거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럼 1, 2하고 2, 1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2, 1을 선택하면 안 돼. 그래서 위에서 B, 즉 A를 1, B를 2라고 합시다. 2를 선택했어. 그러면 여기서 1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중복은 된다니까 똑같이 B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A를 또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면 밑에도 A, B, C, D, 여기가 B면 B, C, D, C면 C, D, D면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은 중복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남겨둘 필요 없어. 여기서 D를 선택했어도 밑에서 또 D 선택 가능하고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여기는 중복 선택이 안 되니까 중복 선택이 안 되니까 여기는 하나를 남겨야 돼요. 그래야 얘가 남은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남겨야 돼. 얘는 두 개를 남겨야 돼. 그래서 하나 선택 가능하게. 왜? 중복 선택이 안 되니까 남겨야 돼. 근데 여기는 중복 선택이 되니까 남길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D를 선택해도 얘도 똑같이 D 중복 선택, 얘도 똑같이 D 중복 선택하면 되니까. 이러면 중복 조합이에요. 이 그림을 이해했다면, 자, 그래서 이거예요. 안 남기고 다 n-1까지 선택해도 되고, 그렇지만 i하고 똑같은 것부터 n까지, n-1까지죠. n-1까지. 여기도 k도 j하고 똑같은 것부터 n-1까지. 여기 i보다 작은 건 안 돼. 똑같은 것부터
끝까지. 여기도 J보다 작은 건 안 돼. J부터 끝까지. 자, 요 개념을 이해했다면 지금 이 개념을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좀 똑같은 얘기예요. 요 설명한 개념이 이해됐다면 자, 그걸 구현. 자, 처음 선택 가능한 from to 0부터 끝까지 선택 가능하죠. 0부터 끝까지. 그래서 0부터 끝까지인데 자, 그 다음 단계 내려갈 때는 i부터 끝까지죠. 내려갈 때마다. 현재 선택한 것보다 여기는 이제 내려가는 거죠. 재교추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갈 때 똑같은 것부터 끝까지. 근데 이거 2 사실 빼도 돼. 2가 다 n-1이에요. n-1, n-1, n-1. 그래서 2 빼고 다 여기 n-1로 요 2 없애버리고 이 2 대신 n-1이라고 적어도 돼요. 2 값이 지금 고정값이야. n-1이야. 그런데 이제 코드가 다 서로 비슷비슷해야 이해하기 쉬우니까 2 값이 n-1로 고정값임에도 불구하고 넣었어요. 오케이. 자, 조합 재교출 구현 요건 설명을 했고, 자, 요것이 재교출 구현에서 이 from이 처음에는 0인데 현재 i 플러스 1로 내려가야죠. 다음 단계로 내려갈 때 플러스 1이 붙어야 돼요. i부터 여기가 플러스 1을 안 붙이면 중복이야, 중복. 똑같은 거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i로 from이 i이면 i 플러스 1이어야죠. 여기 i 플러스 1 또 내려갈 때 j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 1로 내려가야죠. 그래서 플러스 1. 그 다음 2도 플러스 1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도 플러스 1로 내려가요. 그렇죠? 0 하고 n-3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여기는 처음에 0이고 여기가 3이 R이에요. 이게 3개 선택. 이게 R이야. n-3인 이유가 이게 3이 R이에요. 봐봐. 왜 이게 R이냐면 3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남겨. 이게 마지막. n-1이 마지막 거. n-2가 즉 1개, 2개, 3개 이렇게 읽으면 돼요. 3개 선택. 그래서 여기가 n-r인 거죠. 오케이. 이건 자바 구현이고. 자, 연습 문제. 자, 똑같아요. 지금 다 순열, 중복 순열, 조합, 중복 조합 다 지금 소개했죠. 연습 문제예요. 자, 1, 2, 3, 4 중에서 2개 선택하기 하면 순열이면 요거 중복 순열, 조합, 중복 조합. 여러분이 읽고 이해해 보세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뭐 이거 내가 또 설명할 필요 없겠고. 구현. 앞에서 구현한 거랑 거의 같은데 약간만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바 코드만 넣어놨어요. A 배열 없이 A 배열이 없어졌죠. 앞에 구현과 달리. A 배열에 이건 알파벳 선택이니까 A 배열에 알파벳이 들어있고, 근데 코테 연습 문제라고 지금 넣은 이유는 코테 문제는 거의 대부분 알파벳이 아니고 숫자들 대상으로 코테 문제들이 숫자들 가지고 뭘 하는 거, 이렇게 숫자들 가지고 뭐 하는 게 대부분의 코테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건 그냥 1부터 n까지 자연수들 중에서 R개를 선택하기. 그럼 입력으로 n하고 R만 주어지겠지. 선택 대상 1, 2, 3, 4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1부터 n까지예요. 왜냐하면 선택 대상이 1부터 n까지니까.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앞에 코드에서
1부터 n까지 자연수들 중에서 알게 선택하기. 요것만 다르니까 여러분이 분석해 보세요. 뭐 설명도 적어놨으니까 특히 요 부분 i 값 자체가 선택 대상이야. 그거 말고 나머지는 뭐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코드 읽고 이해해 보라고 연습 문제예요. 뭐 순열, 중복 선택 불가 요것만 넣으면 순열이죠. 그다음에 중복 조합, 뭐 프롬트 이거 뭐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고. 근데 여기가 인덱스가 아니고 1부터 n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예요. 1, 2, 3, 4, 5, 6, 7, 8, 9에서 n까지. 인덱스가 아니야. 지금 여기는 1부터 n까지 자연수 중에서 알게 선택하는 문제라서 인덱스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i 값이 그냥 숫자 그 자체야. 1부터 n 사이의 숫자 그 자체. 조합 뭐 이렇게 되면 조합이죠. 연습 문제 2. 자, 문제 입력으로 이런 숫자가 주어지기도 하죠. 그쵸, 당연히. 이렇게 입력으로 A 배열이 주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이건 아까 이 본문에서 설명한 코드하고 똑같은데 아까는 A 배열이 캐릭터 배열이었는데 지금은 인티저 배열이라는 거 말고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뭐 거의 똑같은 코드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기 바라고. 자, 코테 문제. 그냥 이 8개의 문제가 77이 아니라 78이겠지. 그 강의 노트만 이해했다면 이 기초 문제는 아주 쉬워요. 강의 노트에 있는 구현 거의 그대로야.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강의 노트에 있는 구현 그대로인데 얘네들은 1부터 n까지 중에서 고르는 문제예요. 앞에 연습 문제에 있었죠? 그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 5, 6, 7, 8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얘네들은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입력으로 주어진 숫자들 중에서 고르는 문제예요. 연습 문제 구현이랑 똑같아. 그래서 연습 문제 구현이랑 거의 똑같으니까 그냥 복부 타지 말고 왜냐면 뭐랄까 요즘 코테 문제는 복부 못하게 해요. 뭐 이렇게 검색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있는 코드를 열심히 읽어서 이해했다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지 못한 코드는 안 외워져요. 코드가 외워지지는 않아. 그런데 로직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절차를 기억하고 그 절차를 코딩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한 반절쯤은 외워서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외우지 않고 복붙하면 그냥 붙여넣으면 약간만 수정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의미가 없지. 훈련이 아니지. 그래서 이런 기초 문제들이 잘 이해됐고 잘 외워졌다면 응용 문제. 근데 사실 이게 골드 등급이고 이게 실버 등급인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객관적으로 뭐 절대치가 있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풀었으면 등급이 내려가요. 그리고 별로 푼 사람이 없으면 등급이 올라가고.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더 쉬워. 이게 더 어려워. 근데 이게 좀 알려진 문제라서 많은 사람들이 풀었나 봐. 이게 더 쉬운데 이건 알파벳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알파벳 NCR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NCR에서 찾은 조합이 다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찾은 암호 각각에 대해서 알파벳 몇 개, 알파벳 예를 들어 뭐 4개다. 그러면 알파벳 4개를 고른 알파벳 4개의 조합, 그 암호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오케이가 아니고 모음이 1개 이상, 자음이 2개 이상 들어있는 것들만 대상이에요. 그거의 수를 세면 돼. 쉽잖아 이거. 굉장히 쉬운 응용이죠. 근데 뭔 골드 등급이야. NCR 조합 재교출 구현만 할 수 있다면 아주 쉬운 문제죠. NCR 조합 문제. 본문의 그 강의 예제 자체가 알파벳 고르는 NCR 조합, 알파벳 고르는 문제였죠. 그거 그대로인데 그렇게 NCR 조합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찾은 조합 중에서 모음이 1개 이상, 자음이 2개 이상 들어있는 것들이 몇 개냐? 뭐 이거 확인하는 거야. 뭐 너무 쉽지. 알파벳 모음은 아에 이 오 우고, 아에 이 오 우가 아닌 건 자음이죠. 오케이, 쉬운 문제고 얘가 좀 어려워. 근데 실버야. 얘가 실버 1이고 얘가 골드 해야지.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그 N명의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조합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 인원수를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R이 반으로 나눈 거니까 R이 N분의 2, 2분의 N이 R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인데 중복 선택. 이 사람은 2인분이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냥 팀을 나누는데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NCR. 그러니까 N명의 사람을 두 팀으로 나누는 것은 NCR 조합 문제이죠. 그렇게 NCR 조합을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팀의 능력치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치 계산 방법에 그 능력치 계산이 지금 이게 1, 2, 3, 4 사람 1번, 2번, 3번, 4번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4명의 사람이야. 4명의 사람을 두 팀으로 나누면 2명, 2명 나눠지죠. 자, 능력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1번하고 2번이 한 팀이다. 그러면 1번, 2번 그러면 그 능력치 플러스 그 팀의 능력치 플러스 1이래. 그런데 1번하고 2번이 한 팀이면 거꾸로 2번하고 1번도 한 팀이지. 그쵸? 근데 이게 1, 2일 때 이 숫자랑 2, 1일 때 숫자가 다르대.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한 팀이면 여기 어디 밑에 써 있어요. 그치. 1번, 2번이 한 팀이면 그 팀의 능력치를 어떻게, 그 팀의 능력치가 뭐냐면 1, 2 하고 2, 1 하고 요거 2개 더해서 5가 그 팀의 능력치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3, 4가 또 같은 팀이겠죠? 그러면 3, 4에서 여기 3, 그 다음에 4, 3에서 5, 그러면 3, 5에서 3, 4가 여기구나. 3, 4에서 2이다. 2 참. 2, 그 다음에 4, 3에서 5, 그래서 5 플러스 2에서 7. 이 7이 이 팀 능력치래. 그럼 두 팀의 능력치 차이는 7 빼기 5에서 2죠. 그 능력치 차이의 최소값이 얼마냐를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팀을 1, 2를 한 팀, 1, 2 한 팀, 3, 4 한 팀 그렇게 묶을 수도 있고 1, 3 한 팀, 2, 4 한 팀 그렇게 묶을 수도 있고 1, 4 한 팀, 2, 3 한 팀 그렇게 묶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팀 묶는 조합을 다 찾는 문제. 이건 NCR 조합 문제고 N이 얼마인지 R이 얼마인지가 문제에 안 나와 있고 입력으로 주어졌으니까 재교출 구현을 해야 되죠. 그다음 능력치 찾는 거. 능력치 계산하는 거. 1, 2, 1 다르다고 했죠. 그럼 이건 NP2 순열 문제죠. 예를 들어서 총 6명이고 그럼 한 팀에 3명이죠. 그 3명이 1번, 2번, 3번이야. 그럼 능력치 계산할 때 1, 2 값, 2, 1 값, 1, 3 값, 3, 1 값, 2, 3 값, 3, 2 값을 다 더해야지. 예, NP2 순열 문제죠. 자, 그래서 사실 이 강의에서 설명한 건 NCR 조합을 재교출로 어떻게 구현한다. NPR
순열, NPR 조합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한다. 그걸 강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런 문구를 읽고 팀을 팀 두 팀으로 사람을 나눈 문제는 NCR 문제구나. 능력치 계산 문제는 NPR 문제구나. 이게 문구에 적혀 있을 리가 없지. 이거 알아보는 게 사실 코테에서 정작 어려운 부분이에요. 코테 문제 풀 때 훈련만 했다면, 훈련 안 하면 뭐 아예 못 하는 거고, 일단 뭐 이런 뭐 지금 여러분이 훈련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푼다, 저건 어떻게 푼다. 훈련하는 걸 전제하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이 문구 읽고 이건 NCR, 이건 NPR. 자, 여기까지만 하면 거의 푼 거야. 그 다음에는 쉬워요. 그래서 공부할 때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 강의 노트에 있는 구현 방법 또 당연히 공부하고 구현 연습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이런 문제 푸는 건 교수가 이게 어떻게 풀면 된다라고 힌트를 줬으니까 여러분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어렵지 않게 풀겠죠. 그런데 이 문제들을 메모를 해둔 다음에 한 달 후나 두 달 후쯤 다음 달쯤 메모해두고 한 달 전이나 한 두 달 전쯤에 푼 문제들을 다시 딱 이 메모를 이렇게만 메모해요. 더 이상 메모하지 말고 딱 이것만 1번 문제, 2번 문제 이런 식으로 또 랜덤하게 이게 어떤 카테고리의 문제인지 기억이 안 나게 그냥 어떤 텍스트 파일 같은 거에다 쭉 문제들만 랜덤하게 뒤섞어서 적어놔. 그리고는 한 달 후쯤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이 문제의 링크만 딱 열어서 이걸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힌트 보면 어떤 경우는 여기 알고리즘 분리도 적혀 있는데 이 경우는 없네. 아무튼 딱 문구만 읽고 이걸 어떤 알고리즘, 어떤 전략으로 푸는지를 생각해 내는 거죠. 한 달 전쯤에 풀었던 문제니까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 잘 나. 그럼 의미가 없고 기억이 안 날 때쯤, 그럼 두세 달 후쯤 다시 읽어봐요. 다시 읽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래서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생전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문구를 읽고 이건 NCR, 이건 NPR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풀었던 문제들이 기억이 안 날 때쯤 읽어봐. 아무런 힌트 사전 정보 없이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아예 한번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기억이 날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가 몇 달 후에 다시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게 뭐가 잘 되냐면은 이런 문구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오케이. 아무튼 NCR 순열, NCR 조합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백트래킹, 이게 DFS에서 백트래킹 문제를 좀 더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다 재교출로 구현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레벨 3 문제들의 거의 대다수가 이거예요. 백트래킹 혹은 동적 프로그래밍, 이게 재교출로. 그래서 이 문제들도 잘 이해하고 코드도 잘 이해하고 그러기 바래요. 잘 이해하고 암기과목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이 코드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작 요것만 이해하면 동적 프로그래밍 문제 푸는 것만 이해하면 그러면 다 된 거야. 이게 동적 프로그래밍 문제들이 레벨 3 문제의 거의 대다수예요. 요 백트래킹 문제, 동적 프로그래밍 문제가. 이것도 백트래킹 문제지. 오케이.